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천 정솔 기숙학원 원장입니다. 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과 이 난이도 파악을 위해서 이번에 치러진 6월 모의평가는 참 중요한 시험이죠. 특히 이번에는 이제 고3 학생들 또 졸업생들 함께 참여해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그 학습의 방향을 결정하면서 약점을 보완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원에서 강의하시는 우리 국어 박수경 선생님과 함께 국어의 난이도 또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실 국어는 작년 수능과 비교할 때에 어떻게 학생들이 체감을 했는지 이 난이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한번 분석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작년 수능과 그리고 6월 평가원의 그 시험을 비교해 보면 화작 언매 공통적입니다. 작년 6월 모평보다는 조금 어려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년에 봤던 수능 시험에 비해서는 비슷하다. 아니면 약간 좀 쉽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경향은 이 전년도 수능과 어떻게 다른지 또 특징을 좀 분석을 해 주세요. 네. 올해 수능 시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독서 17문항, 문학 17문항, 그리고 선택 과목 11문항, 그래서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그 밑에 도표를 보면 육모 등급 컷과 수능 등급 컷을 제가 비교를 3년치 걸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1학년도 화작 언매, 이때는 이제 공통 과목이었죠. 이때 1등급 컷이 91점, 그리고 수능 때가 88점. 그리고 작년 6월입니다. 작년 6월에 화작은 90점, 언매가 86점이었고 실제 수능에서는 화작이 85점, 언매로 84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육모보다 수능이 훨씬 더 어려웠다는 생각을 가지고 봤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여러분이 봤던 수능 예상 등급 컷입니다. 2월 등급 컷은 화작이 87점, 언매가 83점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올해 수능 등급 컷은 어떻게 될까? 물음표를 찍어놨는데 아마 2년치 거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올해 수능도 육모 정도의 난이도 정도에서 시험이 출제될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서 지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독서 지문에 생명과학 지문, 그리고 사회 지문은 EBS의 소재가 연계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독서 지문 중에서 생명과학 지문은 지문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학의 낯선 용어, 그리고 정보 간의 연결관계 파악이 되게 중요했던 지문이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놓치면 문제를 풀 때 당황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든 문학이든 평가원 기출의 어떤 지문 구성의 원리라던가 문제 유형의 어떤 그 원리를 충실히 따르는 출제를 보였고요. 문학을 보자 그러면 7작품 중에 3작품이 직접 연계됐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 깊이 있는 보기 구성인데요. 특히 이 보기와 본문 내용의 어떤 교집합을 잘 찾는 부분, 이 부분들이 결국에 문학의 실력을 가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평가원에서 처음 바뀐 수능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화작과 언매의 난도를 맞추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면 육모 시험에서는 화작과 언매 뭐 이런 특성 상관없이 나름대로 본인 고유의 어떤 출제 원리에 따라서 화작 그리고 언매를 스타일대로 원래 스타일대로 문제를 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화작보다는 언매의 난이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에서는 매체 지문이 조금 더 다양화돼서 포스터라든가 실시간 인터넷 방송처럼 작년에 좀 다루지 않았던 매체 영역이 조금 더 다양함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오답 베스트 10개의 문항 중에 본다 그러면 9문항이 모두 독서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 국어의 실력은 독서에서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 과목인 매체 지문이 이제 2년 차가 되면서 지문이 상당히 이제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네요. 네. 예. 역시 방금 말씀하신 국어에서 그래도 독서 쪽에서 가장 뭐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학생들에게 상당히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독서죠. 네. 예. 자, 그러면 영역별로 문제의 특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은 독서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중요 지문이 생명과학 지문이 난이도도 있었고 낯선 용어도 있다고 그랬는데
혈액응고와 비타민 K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 지문이었습니다. 우선 정보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정보 간의 관계 파악 흐름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칫 문제에서 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11번, 1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 지문이 꾸준히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고난도 지문에 대한 독해 연습이 필요하고요. 답을 찾을 때는 반드시 답의 근거를 본문에서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경제 지문에서는 이중차분법, 역시 EBS 연계 지문인데요. EBS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개념과 적용까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연계 응용했을 때는 개념에 대한 설명만 하고 그다음 적용하고 추론하는 문제는 문제를 통해서 제시를 해서 추론이 조금 더 강화되는 형식의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문제가 14번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14번의 선지를 보면 서술어를 한번 볼게요. 서술어에 보면 순호는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전제한다.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보았을 것이다. 어찌 보면 모든 선지를 다 읽었을 때 이게 정확한 답을 찾기에 굉장히 힘든 서술어를 지금 구성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뭐뭐한 걸 보았을 것이다. 이 얘기는 순호의 연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전제까지 이해했느냐 하는 문제라서 굉장히 추론이 좀 강화된 문제였고 굉장히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웠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지문을 이해하려면 평행추사라던가 아니면 사건의 효과,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 판단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독서 지문은 이렇게 두 지문을 대표적으로 봤을 때 선택지 그리고 문제가 요구하는 사고를 잘 따라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학은 중요 지문이 18번에서 21번 고전소설 소현성록이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EBS 공부는 했을 텐데 EBS 부분이 아니라 EBS 앞뒤 부분을 지금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 소설이다 보니까 EBS 연계 공부가 됐다 하더라도 앞에 부분에 대한 뒷부분에 대한 상황 파악, 인물에 대한 그 갈등 관계 파악이 안 됐다면 문제를 풀 때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시간이 걸렸을 텐데요. 이렇게 복잡한 고전 소설, 갈등 관계가 복잡하면 반드시 상황, 인물도를 좀 정리해 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서술자 그리고 초점화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문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전제하고 지문을 읽어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문학 개념이 명확한 상태에서 접근이 좀 필요한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문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작은 뭐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화작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언어 매체 문제 중에 어법 36번 문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문 변동 문제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묻고 있자 하는 지식은 형태소의 경계가 무엇인지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형태소 문제가 실은 36번에도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 뒷장에도 형태소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번에는 형태소 문제가 5문제 중에 2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체가 포스터나 실시간 인터넷 방송, 그러니까 매체 유형이 조금 더 다양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저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매체 유형의 특성에 대해서는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정확하게 선지에 어떤 용어가 구성될 것인지에 대한 학습은 한 번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택 문항에 대해서는 화작, 언매 모두 문제 해결 요령에 대한 숙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평가원에서 여러분한테 측정하는 것은 지식이기도 하지만 선택 과목은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서, 문학, 또 선택에서 언매, 화작, 참 선생님의 분석을 듣고 있으면 참 국어 과목이 얼마나 방대한 거, 참 굉장히 복잡하고, 참 머리가 아프네요. 예, 참 이럴 때일수록 저도 이렇게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 강의에만 이렇게 의존하는 요새 수험생들이 많은데 참 그것보다도 경험이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의 실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면서 또 선생님들이 나에 필요한 그런 재료를 제공할 텐데 이런 재료 또는 이런 자료들을 소화할 필요성을 이럴 때일수록 또 절실히 느낍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천청술 기숙학원에서는 2, 3학기에
우리 국어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강의할 그런 계획인지 예, 좀 설명 부탁합니다. 네, 저희 그 2, 3학기 학습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학원은 다른 어떤 학원에 비해서 국어 과목의 시수가 많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1학기가 마치면서 수능 특강이 이제 마무리되고 그리고 2학기 EBS 직접 연계 교재인 수능 완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능 완성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다시 1학기에 회독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다시 2, 3학기에 3회독, 4회독, 5회독을 하면서 중요 지문에 대한 분석력을 좀 더 길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사설 모의고사를 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모든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합니다. 공통 과목을 보면 총 7시간, 독서하고 문학까지 포함해서 7시간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수능 완성 독서라던가 그다음에 문학은 1학기에 배웠던 수능 특강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능 완성 작품 감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추가적으로 모의고사를 더 구매해서 여러분한테 시간 관리 능력 그리고 실전 감각을 기르는 그런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특히 공통 과목의 독서 부분에서는 지금 6월 모평에서도 EBS에서 소재를 연계하는 2개의 지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EBS 수특 독서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소재를 끌어오고 물론 평가원 모의고사에 비해서 지문이 다소 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면이 있긴 하지만 수특이나 그다음에 수능 완성에 있는 독서의 지문들도 여러분이 한 번씩 좀 회독을 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화작과 언매는 꾸준히 여러분이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1시간의 수업을 일주일에 1시간의 수업을 꼭 배정을 해서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요. 이 외에도 9월 모의고사 그다음에 수능을 앞두고 격일이라던가 아니면 3일에 한 번, 그다음에 격일 한 번, 그다음에 매일 한 번 이렇게 해서 디데이를 설정하고 그리고 모의고사형 문제를 풀 수 있게 다양한 문제를 제공하면서 여러분 실력 기르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계획대로 잘 실행되기를 바라고요. 해마다 국어 쪽에서 고득점을 받은 학생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이 계획대로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나는 소화했을 뿐이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1등급 내지 2등급을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도 예년과 똑같이 이런 계획대로 실행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는데 고생하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재 또 강연하느라고 바쁘시고 그런데 또 시간도 내주셨고 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수험생들이 6월뿐 아니라 9월도 저희들이 자세히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6월달, 9월달 모의평가는 말 그대로 리허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해야 수능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잘 듣고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